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오늘 양배추 샐러드가 땡기더라고요. 저는 무언가 살 때 바로 못 고르는 성격인데 이건 그냥 바로 골랐어요. 보라색이니까요. 이따 돈가스랑 먹으면 꿀맛일 것 같아요. 고고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사소한 일로 싸우고 잠이 안 와서 남편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제 생일로 된 비밀번호를 풀고 사진첩을 보았습니다. 맨 처음 뜨는 사진이 어떤 여자가 실오라기만 걸친 채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며 계속 봤는데 다른 건 그냥 남편 사진들 뿐이었어요. 두근두근하며 사진의 날짜와 제목 등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컬러 메일함을 보았는데 저희 한창 결혼 얘기 오가던 때 전송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일함에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남편이 자기 사진을 보낸 내용도 있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된 그야말로 갓 신혼생활을 하는 깨가 쏟아지는 부부입니다. 한창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더 기가 차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중매도 아니고 2년 6개월을 열렬히 사랑하여 남편이 타지로 발령받은 뒤 너무나 같이 살고 싶어서 프로포즈 받고 제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고 막 서울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주말에만 만나기에도 벅찼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제가 나이도 7살이나 어린 신부인데 휴대폰 바탕화면을 그 여자 사진으로 바꿔놓고 제목을 그만하자 끝이다 이걸로 바꿔놓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갑자기 냉정해지고 잠은 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가 뜨면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엄마 아빠 미안해 이 인간이랑 못 살겠어 라고 말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날은 설 연휴 시작일이고 대구 시댁과 친정에 내려가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좀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휴대폰 알람이 울리는데 신랑이 당연히 휴대폰을 받겠죠. 저희는 알람을 2번 울리게 해놓았거든요. 5분 간격으로. 첫 번째 알람을 끄고 다시 저를 뒤에서 안으며 자는 척 하더라고요. 남편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근데 머릿속에서 이궁리 저궁리 변명거리대느라 일어나지는 못하고 퐁박 굴리고 있었겠죠. 살포시 저를 안길래 확 뿌리치니까 더 강하게 안더라고요. 치아라. 왜 그러노? 오빠가 더 잘할 낀데 오빠 입으로 말해봐라. 뭐를? 아 그래. 일나봐라. 얘기 좀 하자. 이러더군요. 한다는 말이 이 사진이 왜 폰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황당하다. 너 무슨 짓을 한 기가? 미쳐서 참. 제가 아는 내용 조목조목 말했거든요. 조목조목은 아니고 미친듯이 소리 지르며 몇 월 며칠에 전송받았고 오빠는 몇 월 며칠에 자기 사진을 보냈고 그 여자는 오빠가 뭐뭐했고 내가 뭐뭐했던 날이고 등등 다 말했어요. 그니까 미안하다며 사실대로 말한다며 다 얘기하더라고요. 12월 달에 저 만난다고 대구 내려갔다가 밤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대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보고 집에 간다고 이제 잔다고 해놓고 술집을 갔었나봐요. 이놈의 술집. 내가 그것 때문에 연애할 때부터 진짜 골 때리고 이것 때문에 몇 번 헤어질 뻔했는데 이 인간이 3번만 봐달라고 3번째 걸렸을 때 완전히 헤어지려고 했는데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서 겨우 용서해주고 그 후로 1년 정도 넘게 다시는 그런 거 없어서 결혼까지 꼴이 난 거였습니다. 제가 그까지 술집 노래방 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라 회식만 하면 거기는 코스거든요.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저한테 걸린 거란 건 술집 여자들이랑 연락하고 만나고 바람피다 걸린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세세히 말을 못하겠는데 확실한 물증을 잡혔던 것만 3번이지 물증 없이 걸렸던 건 좀 많았거든요. 물증은 모텔 영수증이라던가 문자 내용 등등이 되겠고 아닌 건 그냥 연락 안 되고 휴대폰 끝까지 안 보여주고 보여준다 해도 다 지워진 내용 등이 되겠죠. 저는 자주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모아뒀다가 한 번에 뒤집어 엎는 스타일이거든요. 잔소리도 자주 했던가? 바보 같다 하겠지만 정말 헤어지려고 했어요. 누구나 하는 말이겠지만 여자 문제만 없으면 완벽하거든요. 퍼펙트. 한 번은 제가 술집에 데리러 갔는데 룸 안에 여자랑 단둘이 있다가 황급히 뛰쳐나오고 더 웃긴 건 애인이 데리러 왔는데 술집 여자가 술집 밑에까지 배웅 나와서 방구 오빠야 잘 가. 이랬거든요. 제가 그 여자한테 욕하니까 그 술집 여자한테 욕했다고 저한테 화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기억도 못하면서. 회사 생활하며 회식 때 가는 건 제가 다 봐주기로 했어요. 대신 친구들이랑 오빠 돈 쓰면서 가는 일은 절대 없기로요.
저요, 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봤냐고요? 옛날 오빠를 만나기 전 사귀었던 사람과 그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자길래 갔는데 저희 커플과 남자 2명이서 갔어요. 그때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도우미 둘을 부르더군요. 저는 뭣도 모르고 알겠다고 했는데 양주에 몇 병 먹고 술이 너무 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앞에 있는데 술김에 일을 저지르는 것들을 목격했거든요. 저랑 옛남친은 술 별로 안 먹었었고요. 또 만났던 사람이 웨이터를 해서 얘기 들은 것도 많고 아무튼 3번만 봐주기로 했고 3번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끝내야 할 상황인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에요. 저희 신랑이 미운 게 아니라 오빠 친구들이 죽도록 미워요. 진짜 짜증나도록 미워요. 정말 제발 안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술집이나 노래방을 가는 것도 다 그놈들이 꼬드기는 거라고 믿거든요. 저희 신랑도 똑같은 놈이지만 저 만나고 많이 자제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 말종들이 자꾸 꼬드겨요. 항상 그 인간들 때문에 사단이 났어요. 어떤 놈들이냐면 예를 들면 이건 사건이 10개라면 4등 정도 하는 수준이네요.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집에서 하루 자잖아요.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와서 방순이 몰래 빠져나와. 우리가 나이트 쏠게. 오늘 가면 물 좋다. 그게 할 소리예요? 전화기 너머로 다 들렸거든요. 그 다음날도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어제 진짜 재밌었어. 너 왔어야 했어. 오빠만 제 옆에서 진땀 뺐죠. 나이 32살 처먹고 모아둔 돈 하나 없는 놈 하나 있고 아직 백수인 놈 하나 있고 그딴 놈들이 파이어에그 친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 이상형이 술집 아가씨고 여자불로 노는 게 제일 좋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당당히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저희 남편도 똑같으면 똑같지 다 거기서 거긴데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어요. 당신 친구들하고 내가 살갑게 친하게 지내는 거 기대하지 마. 예의는 차릴 테니 내가 당신 친구들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 그 인간들이 저보고 한다는 말이 오빠 옛날 여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방순이 투네? 면전에 대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그 여자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친구라는 인간들이 오빠랑 저랑 사귀고 한참이 지나고도 카스에 그 여자랑 오빠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올려놓고 빨리 결혼하라는 둥, 너무 붙어 다닌다는 둥, 그걸 전체 공개로 그대로 놔뒀으니까 알죠. 아무튼 상황 이해 가시죠? 친구 여자친구한테 옛날 여자 이름을 대놓고 말하는 상황. 완전 문해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 여자친구라는 여자는 지 남자친구가 수십 번 바람펴도 다 봐줘요. 그 여자가 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 들으란 듯이 오빠, 그때 내 친구 방실이랑 사귀지? 걔들 집이 횟집이잖아. 걔랑 사귀었으면 회 실컷 먹을 텐데. 이랬던 여자예요. 거지 같은. 결론은 남편은 그 친구들만 안 만나면 술집 안 갑니다. 확신합니다. 서울로 발령받고 나서 대구의 현장과는 완전 반대된 분위기로 회식을 해도 식사에 맥주 간단히 하고 곤드레 만드레 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문제는 그 친구놈들이 죽고 못 사는 친구라는 거죠. 몰래 처치해버릴 수도 없고 나랑 그 친구들 중 선택하라고 유치 뽕하게 굴 수도 없고 핸드폰에 여자 사진은 너무 심하게 못생겨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오빠도 울부짖으며 했던 말이 봐라, 못생겼잖아. 네가 봐도 그렇잖아. 지가 멋대로 번호 알아서 지 사진 보낸 거다. 하도 졸라서 내 사진 몇 장 보내주고 지었던 거고. 이래 생긴 여자랑 오빠가 무슨 짓을 했겠노? 절대 아무 일 없었다고 싹싹 빌고 그날 술집도 친구들 때문에 갔던 거랍니다. 이래저래 추측해봐도 2차나 이런 건 없었겠다 싶었어요. 설 연휴 동안 생각해보니 그래 마지막이다 싶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확실하게 걸리면 회사고 시댁이고 다 망신 주려고요. 성실하고 인정받는 이미지거든요. 다 엎어버릴 겁니다. 댓글입니다. 결혼 전에 그런 모습을 봐줬던 게 잘못이죠. 여자 문제 그거 절대 못 고쳐요.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 거라 봅니다. 7살 차이 나는 어린 신부라 애지중지해줄 거라는 기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어떤 놈은 10살 연하 여친을 두고도 나이트 가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어쨌든 못 고쳐요. 그냥 끝내시지 그러세요. 그런 인간 남편도 아니구만. 뭘 한 번만 더 걸리면이에요. 그 주변 친구들이 그런 거면 님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다 끼리끼리 놀거든요. 댁 남편도 똑같이 놀고 당신한테 잡아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합리화시키지 말고 애 낳기 전에 헤어지세요. 절대 님 남편을 꼬드기는 게 아닙니다. 순진한 글쓰님 부디 정리하세요.
너무 싹이 그렇네.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이 저러면 쓰나요? 그리고 버릇이란 거 무서워요. 그거 어찌 고칠래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서 하나 쓰고 다음엔 눈 딱 감고 헤어지세요. 지금 당장 헤어지면 더 좋으련만. 여자 문제 그거 평생 속썩힙니다. 헤어지는 게 정답 아닐까? 결혼 전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걸 안 지우고 참나. 앞으로가 뻔하네. 남 얘기라 쉽게 해서 미안하지만 옳은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남자 이것만 빼면 괜찮은 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쁜 겁니다. 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한바탕 얻고 넘어가니까 남편분은 얘는 이러면 봐주니까 잔소리 한번 듣고 말지 이런 식인 거예요. 한번 본때를 보여주세요. 여자들은 자기 남편은 다르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님 남편도 똑같아요. 아마 님 남편이 가자고 꼬실지도 몰라요. 그런 남자 부류 평생 그 버릇 못 고쳐요. 정말 나이 60살 넘어서 고친들 님 마음은 다 송두리째 날아간 후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자들 뻔한 변명들. 여자가 꼬셔서 그랬다는 둥. 자기는 가기 싫었는데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둥. 정말 이런 부류 남자들 정말 짜증나요. 다음 사연입니다. 글 쓰다가 지워져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썼던 글보다는 차분하게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올 11월에 결혼식이 있었던 예신이었습니다. 남친은 편의상 예랑이라고 할게요. 연애 결혼이었고 풍족하게 데이트를 즐겼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영화 보고 싶다는 말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예랑이는 쪼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제 차로 남친 모시러 갔고 도시락 싸들고 만나서 만난 거 먹이고 공원 산책하는 게 거의 전부였어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돈이 아까워 모텔도 못 갔습니다. 바랬던 건 아니지만 정말 정신적인 사랑 충분하게 했어요. 그래도 남자라고 저한테 모텔비까지 내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서로 가족 간의 왕래 없었고 그것에 관해선 서로 불만 없었습니다. 4년이 넘도록 그렇게 만났고 저는 내년 29입니다. 아홉수가 안 좋다며 올해 날은 급하게 잡고 상견례를 했고 그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시어머니 될 분은 우리는 돈 없다. 라고 말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죄송스러운 건지 괜찮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어요. 없다고 말하셨을 때도 저는 정말 속으로 정말 그렇게 없으실까?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주셨고 예랑이가 그동안 모은 3천이 전부였습니다. 예랑이 나이가 30입니다. 직장 생활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연봉 4천 정도 되는데 월급 통장까지 어머님이 관리해주는 마당에 3천이면 정말 빠듯하게 모은 거였습니다. 그래, 있다 그러고 막상 안 주시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맘 비우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했습니다. 저는 대략 6천 정도 모았었고요. 저희 집에서 융통 가능한 2억 정도 있다 하여 나름 여유있게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차피 유산 명목으로 오빠가 저한테 집 한 채씩 해주시려고 했던 거라 부모님이 아예 대출까지 받으셔서 저희 집을 장만해 주셨고 당연히 명의는 제 명의로 했어요. 집 장만을 하고서도 서로 연락 없었습니다. 얘랑이도 괜히 연락 주고받다가 맘 상한다며 웬만하면 자기를 통해서만 얘기하길 바랬고 저도 한성격 하는지라 서로 연락해서 좋을 게 없다 싶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제가 서서히 월급 통장 가져올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4년을 겪어온 그쪽 어머님은 절대 그냥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았거든요. 역시나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화하셔서 반 이상 욕을 섞어가면서 네가 싸가지 없이 월급 통장 가져오라 그랬냐? 너네 집에서 그렇게 많이 해줬냐? 그렇게 많이 해줘서 겁을 상실했냐? 뭐 이런 소리만 반복하셨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수화기 소리를 얼마나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격이 그냥 넘어가는 성격 아니라 예랑이한테 월급 통장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따로 관리하는 집들 많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다 필요 없다고 조용히 살자 했습니다. 막상 포기하고 나니까 예랑이가 겁을 먹었는지 바로 통장 가져왔고 확인 결과 마이너스였던 통장이 저랑 통화 후 1800 들어와 제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조차 차마 저희 친정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되어서 예랑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대출 받으신 거는 우리가 각자 고치 안 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그래, 내가 다른 복은 없어도 신랑 복은 있구나. 우리 신랑 정말 개념 있구나. 안도했습니다. 내 월급 신랑 월급 계산하면서 몇 년 걸리겠다. 혼자 계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또 욕을 해가면서 언제 대출 받아서 집 해달라 그랬냐? 왜 대출은 받아서 우리 방구가 그걸 갚아야 하냐? 방구 같은 거. 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만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해준 집값 다 갚기로 했는데? 라고 했고 아무 말 없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네, 입원하셨대요. 저랑 통화 후 너무 충격 먹으셔서 입원하셨대요. 무슨 통화 오갔는지 예랑이한테 얘기했고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냥 결혼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후에도 나 때문에 여러 번 입원할 것 같은데 나도 사람인지라 누가 나 때문에 계속 쓰러진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냐고 괜히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러지 말고 파혼하자 그랬습니다. 솔직히 엄마 입원에 파혼 통보까지 너무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결혼 전에 다들 얼마나 싸우고 속상해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집도 내가 하고 혼수도 내가 하고 예단은 얼마 해주면 되겠다고 하시면서 예물은 하지 말자 그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 돈으로 한복해드리고 이 꼴이 뭔가 싶어서 그냥 관두자고 했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가난하다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다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나는 속물이 아니라고 자부하고 사랑 하나 믿고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왜 비슷한 집이랑 만나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집은 전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예랑이한테도 그렇게 통보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는지 병원에서 전화하셔서 너는 병문안 한 번을 안 오냐? 라면서 뭐라 하시길래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그때서야 파혼이 웬 말이냐? 3억이 넘는 집값을 우리 방구가 어떻게 갚냐? 라며 울먹이셨고 계속 그것만 물고 늘어지셨습니다. 나는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있는 집에서 딸 시집 보낼 때는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며 말을 계속 이어나가시길래 저희 집 없는 집인데요? 대출받아서 집 산 거잖아요. 우리가 담보 없이 대출받을 능력 안 되니까 부모님이 대신 대출받으신 건데 그걸 왜 부모님이 부담 지어야 하나요? 같이 갚는 거지 왜 아들 혼자 갚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숨소리만 씩씩 나더니 끊고는 예랑이한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예랑이가 그 집은 그냥 전세 주고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는 집에서 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야 예랑이랑 어디서 살던 둘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예랑이가 집을 해온다 한들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서로 행복을 빌어주자 말하고 전화기 꺼놓고 저도 맘 정리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대충은 말했고 속상해 하시지만 돈 문제로 그러는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하십니다. 그쪽 어머님은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지 계속 저보고 병문안도 안 오냐고 난리십니다. 예랑이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지 힘들어합니다. 저도 예랑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냥 연락하지 말라 그러고 예랑이만 보고 살까 하다가도 부모 연을 내가 뭔데 끊고 말고 하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곤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 하나 보면서 사랑만 할 수는 없겠죠. 저도 이젠 이것저것 따지면서 누군가를 만나겠죠. 밖에 비도 오고 저도 너무 슬프네요. 댓글입니다. 힘들 뿐 구말리 창창하게 남은 님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현명한 판단하셨다고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시험애가 자꾸 병문안 오라고 하는 게 상황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돈줄 놓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얼렁뚱땅 넘어가면 될 줄 알았나 봐요. 진짜 쓰러진 게 아니라 쇼하는 거네요. 님 잡으려고. 진짜 쓰러지면 그렇게 못해요. 입원한 것도 일부러 글쓰님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예랑이의 마인드도 글러먹은 것 같아요. 생각이 조금만 더 있으신 분이었다면 자기 어머니가 진짜 충격 먹어서 입원을 한 건지 아님 쇼하려고 입원한 건지 알 텐데. 그리고 후자 쪽이더라도 예랑이는 알고서 모르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머님한테 잡혀 사는 성격인 것도 같고. 글쓰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전 오히려 반대예요. 이건 지금 춤추고 기뻐해야 할 상황 같네요. 사람 앞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시어머니 저런 성격으로 님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남자분이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매번 저렇게 곡소리 나오면 님 편만 주구장창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또 그런 집에 시집 보내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하면서 속상해하실 친정 부모님들의 상처는 어떨지. 님은 정말 천운이에요.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진정한 반려자가 얼른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 훌훌 털어내어주세요. 님은 이미 위로받으셨어요. 이미 축복받으신 정말 천운 가지신 분이에요.
한번 어긋나고 저런 심보를 가진 시모 애기 낳고 살아도 똑같더이다.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악쓰고 난리치고 며느리 차별하고 내가 참고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숨죽이고 살면 더 바보 취급하고 저희 신랑 보다 못해 2년 끊는다 하고 발길 끊었네요. 저 때문에 부모 자식 간 연 끊었다는 죄책감 들어서 괴로움 반 홀가분한 반이에요. 전 파혼하길 잘했다고 해주고 싶네요. 시간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테니 제발 구렁텅이에 걸어가지 마시길. 저도 없는 신랑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제가 모은 돈도 더 많았고 그 돈으로 저는 따로 집이 있었어요. 이미 결혼 전에. 신랑 집은 저희 집이랑 비교한되게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반대 많이 하셨지만요. 저는 그래도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적어도 시댁 부모님들이 못해주신 거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고 신랑이 제가 미리 벌어놓은 돈에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집 사람이지만 본인 능력은 좋아서 탄탄한 직업 가지고 일하고 제가 돈 100원짜리 동전까지 아껴가며 돈 모아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 한 1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돈 모아서 여자 무시하고 밖에서 쓸데없이 돈 쓰는 남자보단 없는 사람이지만 옆에서 도와주면 크게 발전할 사람이라서 믿고 사는 거예요. 시댁 부모님 하시는 거 보고 거기에 중간 역할 하는 예랑님 보니 님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절대요. 돈 없는 건 님이 옆에서 도와주면 딛고 일어설 수 있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그런 예랑은 절대 안 될 분들이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에 결혼 후 첫 명절 친정도 시댁도 우리도 모두 같은 구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원래 부산이었는데 신랑 대학 입학과 동시에 모두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인 친척들은 부산에 계세요. 이번 추석 연휴 길어서 좋더라고요. 친정 시댁 후딱 다녀와서 쉬어야지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이번에 온갖 친척들 다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전에는 각자 추석 지내고 아버님 쪽 식구들이랑만 보냈다는데 이번부터 시외가 사람들도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은 고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어머님 옆에서 많이 도와야겠다라는 마음도 가졌었어요. 근데 오늘 대뜸 전화하셔서는 너네 이불 몇 개 있냐? 라고 물어보시네요. 우리 결혼한 지 아직 3개월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 4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는 여름용이에요. 어머님께서 침구 10세트 사라. 엥? 아니 여기가 모텔도 아니고 10세트씩이나 왜 필요해요? 여쭤보니 우리 집에서 어른들을 주무시게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요. 10세트씩이나 살 이유도 없고 주무시게 하실 거면 시댁에서 주무셔야지 왜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라고 말했더니 너는 생각이 어쩜 그리 없냐? 우리 집은 너네 집보다 비좁고 우리 집에는 네 시아버지 식구들이 잘 텐데 어떻게 거기에 외가 식구들을 같이 묵게 할 생각을 하냐? 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안 되겠어요. 저도 당일날 친정갈 건데 그럼 어른들 집에 있게 하고 우리만 쏙 갈 수는 없잖아요. 집주인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당일날 꼭 가야겠냐? 당연히 가야죠.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저도 우리 가족들 다 보고 싶어요. 그래? 전 그러면 비번만 알려주고 가라. 우리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서 더 시어머님이랑 감정 상하느니 남편이랑 얘기해보라고 하고 토스했어요. 여기까지가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정말 이게 말이 돼요? 신랑 퇴근하면 얘기 나누긴 할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상상도 못한 일이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무조건 이불 안 살 겁니다. 근데 이불 들고 오실까봐요. 도와주세요. 댓글입니다. 이불 10세트 사놓으면 매년 명절 때나 행사 있을 때 시외가나 시가 쪽 친척들이 님네 집에서 잘 거고 님은 친정 못 가죠. 진짜 남편이 처리해야 돼요. 매년 명절 또는 시외가 식구들 올 때마다 님의 집에서 주무시게 할 거 아니면 딱 부러지게 거절하세요. 남편 잡아요. 여긴 시어머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인데 왜 우리도 없는 집에 시외가 식구들을 재우냐? 콘도를 구하던지 시댁에 다 모여서 놀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해. 명절 전날 음식하는 것까지는 돕겠지만 그 이상은 못해. 네가 거절 못하면 내가 직접 거절할 거고 어머님과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네가 직접 거절해. 라고 하세요. 지금은 서로 너무 좋고 이혼 생각 없어서 절대 못 헤어질 것 같죠? 이번에 이거 못 막으면 남편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어질 정도로 증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며느리 들이기 전에 안 하던 걸 왜 갑자기 시외가까지 방문하고 재우라고 난리여. 이상한 시어머니네.
진짜 꼴값입니다. 이번에 그냥 어영부영 끌려가면 매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한테 중간에서 상황 제대로 정리하라고 하세요. 우리 집이 여관이냐고, 왜 집주인들이 불편하다는데 어머님이 강요하시냐고, 근처 숙박업체에서 주무시는 게 맞는 거지 주인도 없는 빈집에 굳이 와 계셔야 하는 거냐고,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들이닥치시면 친정부모님 귀에도 들어갈 테니 알아서 차단하라고요. 우리 집 민박집 아니다 해라. 그리고 초대한 적 없으니 알아서들 호텔을 잡던 모텔을 잡던 해서 자고 가던 노숙을 하던 내 알 바 아니라고 해라. 늙은 시모가 시대도 모르고 갓 들어온 며느리한테 어설프게 폐악질을 부리려나 본데 말려들지 말고 똑똑하게 살아라. 시모가 맑게 못 알아먹거든. 이 집안은 명절에 며느리 친정도 안 보내는 땅놈의 집구석인가 본데 우리 집은 아니라 해라. 시모, 네 친정 식구는 네가 챙겨라. 나는 내 친정 식구 챙기러 가마. 자꾸 그러면 아들 다시 내줄 테니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아라 해라. 추가 글입니다. 지금 조금 한가해서 덧붙입니다. 댓글 남편이랑 어제 하나도 빠짐없이 정독했습니다. 댓글 중에 집의 지분에 대해 여쭤보시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집은 제가 6하고 남편이 4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오픈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한 살 더 많고 모아둔 돈이랑 벌이 역시 더 좋은데다가 친정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아서 34평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시댁은 24평인가 28평인가 아무튼 방 2개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호텔, 모텔, 에어비앤비를 알아봤는데 약 1-20명 들어가는 방은 찾을 수도 없고 펜션도 여기가 서울이라 마땅한 게 없을 뿐더러 연세들도 지극하신 분들 대부분이라 모텔에 묵게 하셨다간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호텔에 인원 정해서 묵게 하면 저희 한 달 생활비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한 달 생활비를 포기하기엔 너무너무 아까워요. 저희 시어머니 돈 없으셔서 당연히 저희 보고 내라고 하실 것 같아요. 호텔에서 묵게 하시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예요. 호텔이니까. 룸서비스도 신나게 시키실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내는 게 아니니까요. 남편은 엄마가 며느리 자랑 좀 하고 싶어서 괜한 억지를 부린 것 같아. 미안하다. 라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를 좀 당하셨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괜히 더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자신 없어요. 어떤 분의 댓글처럼 명절 이틀간 밤새 어른들 시중 들고 집도 싹 치우고 자리 다 봐드리고 끔찍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 마음 편히 친정 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말, 그거 보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무조건 저희 집에 시외가 분들을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 제가 친구 세트 둘 데 없어서 못 산다고 하면 이불 싸서 오실 분이니까요. 오시고도 남아요. 짐은 이런 걸로 바꿔놓았다간 친정 갔다 시댁 갔다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고 시댁이랑 친정 사이에 딱 저희 집이 있어요. 걸어서 각각 15분 10분 거리. 남편이 오늘 점심 중으로 시어머니와 통화하겠다고는 하는데 될까 싶어요. 시아버지께 얘기를 드리고 싶어도 어머님을 절대 못 막으세요. 시어머니 파워가 강력합니다. 남편이 형제라도 있으면 형제끼리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외동아들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이미 기차표 다 끊어놓으셨을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양쪽 모두 좋게 합의되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쓰니는 남편이 친구들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도 보이네요. 남편도 여자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친구들 때문에 물든다. 이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하는 소리죠. 친구는 아무래도 비슷한 성향이어야 좀 더 친하지 않나요? 저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지만 비슷한 코드여야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은 시어머니 말투가 좀 그래요. 쓰니 친정 쪽에서 이것저것 해줘서 결혼시키는 건데 왜 저렇게 세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같지만 며느리 될 사람 힘들게 할 게 눈에 보입니다. 세 번째 사연은 노답이죠. 34평 아파트 작지는 않지만 거기 1-20명이 같이 잔다고 생각하니 갑갑합니다. 그냥 집에 있지 왜 오는 거야? 와서 밥 먹고 그냥 가던가. 맞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래서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거야. 맞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구독하기 눌러주세요.